투수 출신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 두 개는 참 이쁘게 던진다. 칭찬 스티커 주고 싶다. 분석해줘야 구독 플러스 좋아요 RGU. 안녕하십니까.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찬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시 요시노부 야마모토 선수의 두 번째 등판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경기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자, 5이닝 동안 무실점, 삼진은 5개, 볼넷은 무려 0개를 줬다고 합니다. 저번 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컸던 거는 초반 카운트를 유리하게 못 가져갔고, 유리하게 못 가져가니까 주무기도 사용을 못했다는 점, 그리고 제구 난조가 심했죠. 또 이날 커터 외에 모든 구종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힘이 많이 들었고 또 긴장을 좀 했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끌을 필요 없이 바로 경기 첫 타자부터 한번 봅시다. 네, 이날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상대를 했고요. 첫 번째 타자는 1번 타자 도노반입니다. 초구는 반대 투구지만 인코스로 잘 들어가면서 초구 스트라이크 잘 잡았죠. 초구에 카운트를 잘 잡고 갔기 때문에 2구에는 존 아래로 떨어지는 공에도 손이 나왔어요. 그게 왜 나왔냐? 초구 로케이션을 오히려 무기로 활용하면서 커브를 던졌는데 그게 피치 터널링이 참 잘 됐어요. 전에 직구가 위치했던 그 곳에서 커브가 그렇게처럼 보이면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이 전구에 이렇게 오던 직구를 보다가 2구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스트라이크다 하고 반응을 했지만 거기서 공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타자가 속으면서 헛스윙을 하죠. 그게 바로 피치 터널링입니다. 자, 3구는 루킹 삼진을 당하는데 여기서는 다저스 배터리가 수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전에 커브를 갔기 때문에 요번에 그 커브가 들어올지 전혀 예상을 못하면서 얼음이 됐어요. 타자가. 결국에는 이 타자의 노림수는 전혀 다른 구종을 갖고 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변화구들이 다양하면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바로 첫 타자는 3구 삼진. 초구뿐만이 아니라 초구, 2구 금방 스트라이크를 잡아버리니까 타자들 요리하기 정말 쉬워지죠. 자, 2번 타자 골드시밋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초구는 전 타자 초구랑 비슷한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울이 나왔죠. 이 공이 좋은 게 이 공 뒤로 만약에 또 패스트볼을 던진다 하면은 그 공을 던지기 위해 너무 부담스러운 코스도 아니고, 하지만 초구치고 타자가 쉽게 칠 수 있는 위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구치고는 아주 로케이션을 잘 가져간 패스트볼입니다. 2구는 더 바깥쪽 가기보다는 아예 반대로 갔어요. 인코스 깊숙이 들어가면서 타자가 전혀 예상을 못하죠. 아마 변화구 노렸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3구는 스플리터가 들어갔는데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인트루이스도 야마모토 선수가 좋은 스플리터를 던지는 거 알고 있어서 나쁜 공에 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좀 여기서 걸리는 건 타자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움찔하지도 않았어요. 그 뜻은 아마 아직까지는 타자들 눈에 보인다는 뜻? 아무튼 오늘 첫 볼을 던지면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그리고 4구는 이전에 던졌던 스플리터가 잘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손에서 빠지면서 아주 안 좋게 타자 몸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역시나 전 경기도 스플리터가 본인이 생각했던 반응이 안 나오면은 그 다음 스플리터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저번 경기 때도 타티스 몸에 맞는 스플리터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밸런스가 와장창창 무너졌거든요. 그때랑 비슷한 현상이 나온 건데 오늘도 저번처럼 그럴까요? 일단 지켜보시죠. 자, 5구는 제구가 잘 되던 커브를 던졌는데 파울이 났어요. 하지만 이 공은 완전 실투입니다. 타자가 다른 걸 노려가지고 타이밍이 많이 늦으면서 놓쳤거든요. 여태까지 아주 잘 던지다가 이 전 공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투구 밸런스가 살짝 무너지죠. 그리고 이어 실투가 바로 나오죠. 지금 저번 경기 스멜이 조금 납니다. 6구는 거의 완벽한 패스트볼을 구사를 합니다. 근데 타자가 커트를 해냈어요. 아마 전에 커브 파울 났을 때보다 타이밍을 잘 맞춘 거 보니까 빠른 계열의 구종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7구는 드디어 스플리터로 첫 삼진을 잡아냅니다. 여러분이 요번 스플리터 봤을 때 아니 3구에 던졌던 스플리터보다 위치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번 구만큼은 완벽하게 구사된 스플리터입니다. 전 타자 삼진 잡았을 때처럼 피치 터널링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이전에 들어갔던 직구 높이로 가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야마모토는 이게 장점입니다. 일본에서 이걸로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타자의 눈을 속이면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왔던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차로 따지면은 직구랑 스플리터랑 같은 레인에서 고속도로 터널의 입구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다른 출구 혹은 다른 레인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은 피치 터널링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아주 나이스 볼입니다. 이제 투아웃이죠. 그리고 3번 타자 골먼 선수입니다. 초구는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강타자니까 조금 조심하는 것 같죠. 오늘 처음으로 카운트를 불
불리하게 가져갑니다. 2구는 커브로 헛스윙 유도를 했죠. 이건 타자가 좀 노린 것 같아요. 근데 볼에 스윙이 나갔기 때문에 헛스윙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시 카운트의 균형을 맞춰가는 야마모토 투수. 3구 패스트볼이 다시 빠집니다. 역시나 강타자한테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죠. 너무 완벽하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4구는 다시 커브로 갑니다. 헛스윙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볼도 아닌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타자는 치려고 나갔지만 헛스윙하는 거 보니까 커브에 대한 약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구 5구는 스플리터로 가면서 요번 이닝 세 번째 삼진을 잡습니다. 이 공도 역시나 피치 터널링이 잘 되면서 타자가 대처를 못해요. 그리고 타자가 변화구에 나오는 스윙 메커니즘을 보니까 대처할 수 있는 스윙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상체는 1루로 빨리 쏠리고 하체는 잘 받쳐주지 않고 축이 무너집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직구에 강점 있는 타자 같아요. 그래서 또 야마모토 선수가 직구를 던질 때 좀 부담을 느끼면서 볼이 구사했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 그래도 다행히 변화구에 스윙이 나오면서 1이닝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 이닝은 세 타자 모두 삼진을 잡으면서 진짜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브로 타이밍을 잘 뺏고 있고 스플리터 결정구를 피치 터널링을 잘하면서 4,300억 투수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닝 4번 타자 아리에나도 선수죠. 초구부터 컨택트가 나오는데 패스트볼이 한복판에 몰렸어요. 근데 야마모토 선수가 오늘 제구 잘 되는 거 카디널스 타자들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석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구종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초구 가운데 직구다 하고 나왔는데 이미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살짝 늦고 자기의 밸런스를 못 가져가면서 약간 먹힌 우익수 플라이로 셧아웃이 이루어지죠. 다음에는 5번 타자 카펜터 선수입니다. 초구는 패스트볼이 살짝 존에서 낮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카펜터 선수가 성공안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보면서 초구 볼이 되죠. 2구는 커브가 완전 모서리에서 살짝 볼성으로 들어가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면서 바로 다시 카운트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죠. 오늘 제구가 좋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위치의 공도 심판의 손이 올라갑니다. 이제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는 다시 커브로 이번에는 조은을 통과하지만 지금 타격감이 좀 저조한 카펜터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서 그냥 스윙을 그립니다. 오늘 커브 무브먼트 너무 좋아요. 이제 카운트는 유리합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는 또다시 낮은 커브로 스윙을 유도하지만 역시나 성공한 좋은 카펜터는 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주 좋은 공이에요. 오늘은 카운트도 여유 있고 공들이 잘 들어가니까 이런 손 장난도 치기 시작합니다. 해설위원분도 아주 좋은 미스라고 합니다. That's a good miss right there. 5구는 반대로 높은 패스트볼로 스윙 유도를 해보지만 파울이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이 타석의 분위기는 야마모토 선수가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6구는 스플리터가 휘어서 빠집니다. 하지만 요번 스플리터는 힘이 들어간 스플리터가 아니에요. 요번 구는 오히려 다시 피치 터널링을 유도한 것입니다. 전에 높았던 패스트볼을 보여줬다가 거기 높이서 떨어지는 스플리터로 요리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벗어난 스플리터입니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손장난도 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카운트는 풀카운트입니다. 오늘 처음이죠. 7구는 거의 한복판에 패스트볼로 들어가면서 좌익수가 스타트가 좀 늦긴 했어요. 그리고 타구도 잘 맞은 타구는 아닙니다. 희한하게 야구는 이런 투구 실수나 무슨 자그마한 실수가 나오면은 그 실수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행운이 이루어져요. 이런 작은 실수 하나 차이로 안타 나오고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야구는 이렇게 참 신기하죠. 첫 안타를 허용하면서 1사 주자 1루입니다. 다음 타자 6번 타자 헤레라 선수입니다. 야, 초구 커브 이거는 심판 미스예요. 사실 스트라이크인데 볼을 줘요. 이건 뭐지? 전에 빠지는 거 다 잡아주더만 요번엔 왜 그럴까? 일단 다음 구 보시죠. 2구는 다시 커브로 카운트를 맞춰갑니다. 여기서 왜 또 커브를 갔을까요? 그것도 한가운데. 제 생각에는 아마 포수가 초구에 대한 타자 반응을 보면서 커브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초구 커브에 대한 반응하는 거 보면은 칠 자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스트라이드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2구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포수가 2구에도 커브를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3구는 패스트볼인데 사실 이 위치는 볼입니다. 근데 어라? 이번에는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주네? 아마 초구 미스에 대한 메이크업 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타자는 완전 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스트라이크 주니까 아주 징그럽다듯이 표정을 짓죠. 4구에는 타자 체크 스윙이 나오면서 본인도 의도치
아무렇지 않게 스플리터를 살짝 맞춥니다. 1루에서 아웃이 되는데 요번 구도 이제 그만 말해도 되죠? 피치 터널링에 매우 가까운 볼이었습니다. 상황은 2사 1루 7번 타자 벌러슨. 초구는 바닥에 떨어지는 스플리터에 손이 나옵니다. 아마 직구라고 생각하고 스윙이 나온 것 같은데 야마모토는 이런 스윙이 나와야지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지 공이 손에서 나오자마자 스플리터로 안 보인다는 표시입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자, 2구는 패스트볼에 말립니다. 오늘 패스트볼에 배를 타고 안 나오고 있어요. 즉시 구위가 좋다는 뜻이죠. 노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 오늘 직구 다음에 들어가는 스플리터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구 삼진. 주자가 나가도 큰 위기 없이 막아내는 야마모토 선수입니다. 이닝을 마무리하고 3회로 한번 넘어가시죠. 3회에는 선두 타자가 8번 타자 크로포드 선수인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왔어 갑자기? 왜 이렇게 살쪘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찌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세인트루이스로 왔나? 유격수가... 아무튼 봅시다. 초구는 스플리터가 좀 벗어납니다. 자, 지금까지 원볼 노스트라이크 상황이 3번 있었거든요. 3번 다 볼 뒤에 커브로 카운트를 바로 잡아갔어요. 요번에는 패스트볼로 잡아가면서 구종을 골고루 잘 섞고 있어요. 지금 다저스의 배터리는 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로포드 선수도 아마 앞선 타자들 지켜보면서 커브를 노렸을 확률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3구는 오늘 처음으로 구사된 커터가 높았지만 하이 패스트볼처럼 잘 보였는지 체크 스윙이 나오면서 심판은 스윙을 했다는 판정.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으면은 이런 공에도 스윙이 나올 확률이 훨씬 올라갑니다. 4구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스플리터를 던지지만 위치가 좋았어요.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마모토 선수는 지금 스플리터가 전구와 터널링이 안 되면은 스윙이 안 나오네요. 일단 더 지켜보시죠. 자, 5구는 커브로 들어가 보지만 이게 높게 벗어나요. 근데 이게 힘 들어가면서 빠진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포수 앉은 위치 보면은 큰 각을 그리는 커브로 백도어로 한번 루킹 유도하려고 해본 건데 요번 구는 야마모토 선수가 너무 그리면서 이게 볼이 됐지만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어도 이런 공은 파울될 확률이 높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 때는 타자가 커트하고 볼에 안 나가려고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가는 상태인데 눈에 보이게 던지면은 방망이에 정확히 걸리거나 아니면 커트가 나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직구처럼 팔스윙을 빨리 가져가면서 백도어를 딱 샵 하게 들어가야지 루킹이 나옵니다. 6구는 바깥쪽 높은 모서리에 구사되는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유격수 정면 범타 유도를 하죠. 풀카운트에서도 쉽게 볼넷을 주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이어 9번 타자 스캇 선수. 초구는 하위 타선이기 때문에 완급 조절을 하면서 슬로우 커브로 카운트를 잡아갑니다. 저번 경기 때는 하위 타선에 이게 안 됐어요. 사실 위치는 볼인데 또 심판 존이 특이해요. 오늘 아무래도 안정적인 야마모토 선수에 더 유리하게 봐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2구는 스플리터 파울이 나와요. 그리고 전에 던졌던 커브랑 비슷한 높이에서 흘러나갑니다. 역시나 터널링을 해야지만 스플리터의 반응이 나옵니다. 3구는 이전에 휘어나가는 스플리터로 터널링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스플리터에서 또 터널링을 하면서 오히려 종으로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던졌거든요. 이게 휘어나가는 거랑 종으로 떨어지는 이런 무브먼트까지 컨트롤이 가능한 투수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면은 초특급입니다. 전에 계속 낮게 가다가 4구는 높은 패스트볼로 들어갔는데 타이밍이 살짝 맞았지만 외야수한테 정확히 쳐서 잡힙니다. 늘 말하지만 커맨드가 잘 되면은 운도 잘 따라줍니다. 이젠 타석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투아웃 상황입니다. 다시 1번 타자 도노반 선수 타석에 들어옵니다. 초구 스플리터가 벗어납니다. 높기도 했지만 역시나 전에 터널링 할 공이 없으면 반응이 없는 스플리터입니다. 2구는 패스트볼이 낮게 잘 들어갑니다. 원볼 노스트라이크에서 바로 카운트를 잡아갑니다. 3구는 인코스 바짝 들어가면서 타자가 반응도 못합니다. 다시 패스트볼로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카운트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이제 유리하죠. 4구는 타자가 변하고 노림수를 잘 가져갔는데 야마모토 선수가 커브를 구사하면서 그거의 타이밍을 잘 맞췄어요. 완벽하게 맞히진 못했지만 타구가 뻗어 나가긴 합니다. 그래도 우익수가 잘 따라가서 우측 깊숙한 플라이 아웃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커브가 스트라이크 존 아래 볼성으로 구사되면서 그만큼 더 잘 치기가 어려웠던 공입니다. 큰 위기 없이 3회를 마무리하면서 네 번째 이닝 2번 타자 골드슈밋 선수입니다. 초구는 커브인데 볼이 됐습니다. 자, 이제 초구 볼 되고 원볼 노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커브 3번 보여줬고 패스트볼은 2번 보여줬습니다. 과연 2구에는 뭐로 갈까요? 2구는 당당하게 패스트볼 한가운데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잡아갑니다. 아마 전 타석에도 초반 카운트에 패스트볼에 대한 반응이 없어가지고 요번 타석에도 비슷한 생각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3구는 바깥쪽에 완벽하게 구사된 커터를 밀어치지 못하고 잡아당기면서 약한 3루 땅볼로 물러납니다. 바로 원아웃. 다음 타자는 3번 타자
타자 골먼 선수 전 타석의 변화구에 대한 약점을 보여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구는 스플리터 바깥쪽 볼, 여전히 초구 스플리터는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카운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구는 패스트볼이 인코스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오늘 첫 투볼 노스트라이크 불리한 카운트. 자, 이 타자를 상대할 때 전 타석에도 그러지만 요번 타석에서도 계속 패스트볼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건지 이 타자한테만 패스트볼 던질 때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3구는 히팅 카운트인데 패스트볼로 갑니다. 하지만 타자가 먹히면서 1루 땅볼로 물러섭니다. 아마 히팅 카운트에서 변화구 노림수를 가져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야마모토가 변화구를 많이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 노림수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쉽게 투아웃이 됐습니다. 다음 타자 4번 타자 아리아나도 선수. 초구는 바깥쪽 먼 코스 패스트볼에 손이 나가지만 역시나 바깥쪽 공을 밀어치지 못하고 잡아당기니까 유격수 땅볼 아웃이 됩니다. 와, 근데 배츠 선수는 진짜 못하는 게 뭐야, 대단한 운동신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야구 말고도 다 잘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또 깔끔하게 3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어 5회 야마모토 선수의 마지막 이닝이죠.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카펜터 선수입니다. 1구는 바깥쪽 패스트볼에 파울이 나옵니다. 오늘 3번 타자한테만 빼고 패스트볼 커맨드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저 귀가 안 들려요. 홀리 쉣, 진짜 이 정도입니다. 와, 2구는 들어간 것 같은데 요번에는 또 심판님이 안 잡아주네요. 심판 아마 경기 끝나고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메이저리그에서 심판이 미스콜이 많으면은 2군으로 강등되고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3구는 커브 스트라이크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손이 나와도 타구가 멀리 나갈 수 없는 위치에 구사된 커브입니다. 칼제구다 오늘. 4구는 유리한 카운트에서 스플리터로 헛스윙 유도를 해보지만 전에 커브랑 전혀 터널링이 안 되면서 이 스플리터는 역시나 파울이 나옵니다. 5구도 스플리터를 던지는데 지금 몇 번 보니까 야마모토 선수가 흘러나가는 스플리터와 종으로 떨어지는 스플리터 컨트롤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손 감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터널링이 나름 된 것 같은데 왜 스윙이 안 나오죠? 호야님? 왜 분석이 틀리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은 너무 벗어났어요. 제가 카펜터 선수가 성구안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전에 파울을 치면서 볼에 손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지를 하면서 이제 그거보다 더 벗어나는 공이 나오니까 스윙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전에 스플리터가 너무 낮았고 그 다음에 터널링 했던 스플리터는 또 너무 벗어났습니다. 비슷하게 터널링을 해야지 너무 벗어나게 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터널링이어도 특히 카펜터처럼 좋은 성공안을 갖고 있는 선수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살짝 패스트볼이 벗어나면서 볼이 됐습니다. 지금 살짝 흥분했어요. 야마모토 선수 마지막에 발라리나 하는 거 봤죠? 역시나 카펜터 선수는 볼에 손이 잘 안 나옵니다. 7구 이겁니다. 백도어 커브. 제가 아까 백도어 커브를 던졌을 때 부족했던 점은 요번에는 잘 던졌어요. 그리지 않고 그냥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타자 보세요. 얼음 됩니다. 얼음 아이스. 이게 백도어의 위력이에요. 처음 공이 붕 뜨면 볼 같아요. 근데 뭐야 휘네 갑자기? 반응하기도 전에 존을 통과해버립니다. 이게 백도어의 위력입니다. 원아웃 6번 타자 헤레라 선수. 1구 자신감 이제 제대로 붙었습니다. 초구 거의 한복판에 쳐볼 수 있으면 쳐봐라. 패스트볼 들어갑니다. 타자가 전 타석에는 초구 커브를 봤거든요. 그거에 반응을 못했어요. 근데 요번 타석에는 반대로 패스트볼에 반응을 못합니다. 아마 전 타석과 지금 타석 초구의 수싸움에서 둘 다 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합니다. 스플리터는 종으로 떨어뜨리고 휘어나가게 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야마모토 선수는. 요번에는 터널링 레인은 맞았어요. 이 레인은 맞았는데 높이가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패스트볼이 여기면은 스플리터도 여기에서 가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패스트볼 높이면 여기면은 요번에는 이 레인이 비슷한데 스플리터 시작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터널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낄 수 있는 점이 스플리터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반응이 좀 안 나오네요. 3구는 커브를 던지면서 좀 빠집니다. 이거는 힘이 좀 들어간 거예요. 오랜만에 카운트가 불리합니다. 2볼 1스트라이크. 4구도 커브를 들어가는데 요번에 타자가 안 노릴 것 같아서 다시 던져봤지만 아쉽게도 볼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타자는 완전 당황하면서 요번 타석에 맥이 완전 끊겼을걸요? 이게 들어갔으면은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3볼 1스트라이크입니다. 5구는 타자가 유리한 카운트인데도 완벽하게 쏴든 패스트볼로 범타 유도를 잘 해냈습니다. 오늘 패스트볼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투아웃 7번 타자 벌러슨. 초구는 그냥 200% 직구 노렸네요. 이번에는 다저스 배터리가 수싸움에서 진 겁니다. 근데 뭐 다 이길 순 없죠. 이렇게 2루타 맞으면서 2사 2루. 이어 8번 타자 크로포드 선수. 1구에는 역시나 스플리터에 반응할 생각도 없습니다. 2구 스플리터도 똑같습니다. 지금 투아웃 잘 잡고 2루타까지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집중이 풀리면 안 돼요. 투아웃이라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점수도 0대 0이고 안타 하나면은 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타자한테 불리하게 가면은 큰 리스크입니다. 하위 타자
타선이기 때문에 그냥 공격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3구도 예상치 못한 스플리터로 카운트를 잡아갑니다. 오늘 처음으로 스플리터로 제대로 카운트를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크로포드 선수가 이 스플리터에 대한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2번이나 패대기 쳤기 때문에 그걸 또 던질 거라는 생각은 못하죠. 요번에 진짜 잘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는 아주 좋은 위치에 구사된 패스트볼로 외야 플라이로 오늘 등판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아주 깔끔한 등판을 보여줬는데 이 등판에 대한 내용을 취합을 해보자면은 5이닝 던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투구수가 68개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전략적이죠. 딱 안타를 2개 허용했습니다. 장타는 마지막에 맞은 2루타 딱 1개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강하게 맞았다는 느낌의 타구는 딱히 없었고요. 이 뜻은 즉시 오늘 타자들의 타이밍과 밸런스를 너무나 잘 뺏어갔어요. 제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이날 16타자 상대를 하면서 초구 스트라이크 잡고 간 선수들이 9명이 됩니다. 나머지 7번의 초구 못 잡아간 타석 중 5번은 1구 볼 뒤로 바로 스트라이크를 잡아가면서 균형을 맞춰갔거든요. 바로바로 균형을 잡아갔다는 점에 저는 더 큰 점수를 줍니다. 나머지 2번은 2볼 노스트라이크까지 갔습니다. 그 이상까지는 안 갔어요. 3볼 노스트라이크 상황까지는 간 적이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카운트를 잘 잡아가면은 공이 강하게 맞아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가 그 희한한 흐름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타자를 상대했을 때 계속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면은 실책이 확 줄어듭니다. 야수가 계속 집중할 수 있게 경기가 흘러가니까 어려운 플레이도 쉽게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다양하게 모든 구종의 커맨드가 잘 되면서 특히 패스트볼과 커브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수싸움에서 거의 다 이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구종 다 초구도 잘 잡고 분리할 때 카운트 잘 뺏어오기도 하고 저 같은 투수 출신 보는 입장에서는 저거 2개는 참 이쁘게 던진다. 칭찬 스티커 주고 싶다. 참 잘했어요. 이런 거 알죠?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커터는 좀 아꼈어요. 아무래도 오늘 3개의 구종이 다 잘 들어가다 보니 다저스 입장에서는 다음 세인트루이스 상대했을 때 커터를 더 사용해 먹으려고 오늘은 좀 아껴 먹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에는 스플리터가 장단점이 확실히 나눠져요. 일단 단점은 터널링을 안 하면은 타자들이 반응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이게 좀 단점이고 제 생각에는 크로포드 마지막 타석에 3구 스트라이크 잡아갔던 그 스플리터 카운트용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오늘 스플리터 중에 사실 스트라이크가 제대로 들어간 공이 이거 하나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커브나 직구처럼 초구에 아니면 불리한 카운트일 때 던질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투 스트라이크 때도 헛스윙 유도를 할 때 더 스윙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계속 볼로만 유도를 하면은 어느새 팀들이 그거를 인지하기 시작할 거고 그거를 알게 되면은 스플리터에 대한 반응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스플리터로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야마모토 선수의 스플리터의 장점 중 하나는 종으로 떨어뜨릴 줄도 알고 휘어나게도 할 줄 알아요. 손에 그런 감각이 있으면은 분명히 카운트 잡아가는 용도 던질 수 있는 감각을 보유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피치 터널링이 된 스플리터는 진짜 좋다. 전공처럼 보이다가 확 떨어지면서 타자들을 잘 속인다. 이건 큰 장점이고 야마모토 선수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피치 시퀀스 중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저번 등판엔 제구가 아예 안 돼서 게임이 안 됐고 오늘은 제구 외에 커맨드를 아주 이쁘게 잘 가져가면서 타자들을 거의 갖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 타선이 파드레스 타선보단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다음 파드레스 상대했을 때 오늘 같은 결과를 다시 낼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요시노부 야마모토 선수의 2번째 등판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찬호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See ya!